눈물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란 마음만은 있지만 내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잖니 우리 삶엔 연습이란 없음을.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포기는 안 해. 내겐 꿈이 있잖아. 처음부터 내 것은 없는 거야. 살아가며 없고 또 잃는 거. 하고 싶은 일들과 해야 할 일. 방황했던 날도 많았었지.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란 마음만은 있지만 내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잖니 우리 삶엔 연습이란 없음을.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포기는 안 해. 내겐 꿈이 있잖아. 내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잖니 우리 삶엔 연습이란 없음을.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포기는 안 해. 내겐 꿈이 있잖아.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정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 예약이 먹통을 빚어가지고 분통을 터뜨린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네.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50대 접종자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이제 접종을 맞았다고 하네요. 예약이 성공했다고 하네요. 네네. 이제 이 접종 마감 시한이 토요일인 24일 오후 6시까지래요. 네. 근데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모레 마감일까지는 이 예약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50대 예약이 마무리되면 이제 20대부터 40대가 접종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라서 지금 정부도 개선 방안을 좀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의 노래는 김희준 님이 신청하신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지금 댓글창으로 뭐 예전 추억을 아주 예. 농구 대잔치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손지창, 장동건 씨 막 나오고, 그때 심은하 씨가 핫했죠. 네. 다스리로 저도 나왔죠. 정말 어릴 때였는데 기억이 나긴 나요. 되게 설마요. 유명했던. 아니. 알아요 진짜로. 저 그렇게 나이가 뭐 어리지 않습니다. 네. 네. 아, 여러분도 지금 지금 축구 때문에 네.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강민승 님이 주심이 비디오 판독 안 왔으면 점수 그대로인데 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누가 봐도 저 수비수 몸에 맞아가지고 저희 보면서 저거 오프사이드 아니라고 네. 저희끼리 얘기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골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올림픽이 아직 개막은 안 했지만 오늘부터 올림픽 축구가 시작이 됐죠. 네네. 뉴질랜드와 경기를 펼쳤는데 방금 끝났는데 네. 1대0으로 졌습니다. 1대0으로 졌습니다. 예. 5981님이 걸어서 하늘까지 저의 노래방 애창곡 중 하나입니다 하셨어요. 아, 네. 그렇죠. 그 시절 걸어서 하늘까지 생각나네요. 김희준님이 신청곡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저희가 이분 나이를 얼핏 이제 추정을 하는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몇 살인지 모르겠어 지금. 마지막 승부는 이제
저도 굉장히 어릴 때 노래인데 네. 예, 이걸 신청해 주시다니. 이사나님이 다음 주 월요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하러 가신대요. 네. 이제 보호막을 완벽하게 어, 장착하시게 되네요. 예, 한성님이 귀때기에 콩나물 모여요. 조금 있다가 조금 필요한 있다가 아이템이라서 뭔지 이제. KCM을 따라하는 건 아니고. 저희 내일 6시에 시작해요. 예. 그 개막식 때문에 뉴스데스크가 6시 40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시간 빨리 시작합니다. 네, 조금 일찍 저희를 만나러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송님이 축구 게임 내내 공격만 하다 한 방에 침몰됐다고. 네,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좀 아쉬운 경기였어요. 그러니까요. 뭐 약체라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네. 저스트런님께서 그대와 함께 신청곡 네 해도 됩니다. 저희가 적어놓고. 그럼요. 더 블루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네. 네. 마중물님이 뉴스 안 하니 안 보셨구나. 저거 보청기라고.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여기 성보를. 네, 프로페셔널해졌다고 인이어도 끼고, 예. 위닝 JT미님이 오늘 김학범무는 냉정히 보면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네요. 자, 많은 분들이 올림픽 소식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올림픽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또 이 귀지의 정체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청기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코너부터 가보시죠. 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도쿄올림픽 내일 개막을 하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특집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도쿄 현지의 디지털 뉴스 제작팀의 유충환 기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유충환 기자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네, 지금- 도쿄입니다. 지금 어디에 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바라키 현의 가고시마시라는 그 지역이고요. 가시마 경기장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 경기장 모습이 보이시죠? 방금 네네네. 경기가 끝나서 이제 경기장 정비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있는 곳은 이렇게 옵저버 시트라고 관중석 바로 위쪽에 방송 관계자들하고 이제 언론사들, 방송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경기를 직관할 수 있게 만든 자리입니다. 네. 관중석 자리가 있네요. 네. 지금 경기가 끝난 상태죠? 네, 좀 응원을 많이 했는데 져서 너무 아쉽게 끝났고요. 예. 시작 때부터 계속 거기 앉아서 직관을 하신 거예요? 네, 여기에 시작부터 와서 관람을 했는데 도쿄 지역에는 무관중 경기예요. 근데 여기 이바라키현에는 그 유관중 경기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그래서 지역에 여기 가시마시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1000명 가량이 와서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이쪽 이 관중석 쪽에서 초등학생 한 1000명이 앉아서 이제 응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시마시의 그 사또라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200~300명이 와서 태극기를 직접 만들어서 태극기를 들고 우리나라 선수단을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기특하네요. 어디서 많이 듣는 박수 소리가 들려서 이게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이 여기 우리 응원단이 없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초등학교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었던 목소리였어요. 네, 굉장히 좀 감동스러웠고요. 그 더 놀라웠던 교민분들도 거는 좀 경기가 계셨나요? 예, 교민분들도 한 30분이 와 계셨고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끝나기 직전까지 그 대한민국 외치면서 응원하고 아쉽게 경기가 끝난 거를 보고 이제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감동스러웠던 장면이었고요. 네. 박수 치거나 이게 함성을 지르거나 이런 것도 조금은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원래는 도쿄 공항, 나리타 공항이랑 IBC 센터 곳곳에 포스터들을 많이 붙여놨는데, 방역 수칙 포스터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박수 금지, 구호 금지, 뭐 이런 붙어는 있는데, 여기서 관중석에서 응원을 할 때 학생들이 다 2m 거리두기 이상 떨어져서 앉아서 응원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도쿄 들어간 지 한 4일 정도 됐는데, 들어가는 과정이 엄청 험난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거의 들어오는 게 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쿄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들어오는 모든 취재진들, 전 세계 취재진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방역 수준을 요구를 했고요. 저희 네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1, 2차 다 맞고, 그리고 한국에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두 번을 받아서 와야 됐고, 나리타 공항 도착해서 약간 시끄럽죠. 여기 다른 방송사분들의 또 멘트를 하고 있어서요. 양해 바랍니다. 네. 도쿄에 도착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또 받아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타액 검사로 검사를 받았고요. 그 화면이 제가 직접 들고 하니까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우리 팔이 아플 것 이종혁 같아요. 카메라 기자한테 좀 부탁을 해서 잡겠습니다. 아, 네네. 여러분들 네. 화면이 흔들릴까봐. 네. 네네. 예. 거기 생활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뭐 음식이라던가 이런 거는 잘 드시고 계신가요? 저희가 사실상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거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저희 원래는 호텔 내에서만 그 격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취재진들에 한해서 호텔과 경기장 그리고 국제방송센터 그렇게 세 군데만 들어갈 수가 있고 호텔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시내를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당도 못 들어가고 카페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편의점 도시락만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2주 동안. 아이고. 네, 그리고 매일 아침에 그 IBC 국제방송센터에서 전 세계에서 온 전 방송 관계자들의 그 타액을 제출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 매일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초반 3일 동안은 매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간을 조금 띄어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우리 선수들은 좀 만나봤나요? 어때요? 네, 오늘 저희가 그 첫 선수를 만났는데요. 사실 오늘 축구도 이제 단체 종목이 있고 또 다른 종목들도 같은 동료 선수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만나본 선수는 정혜정 선수, 여자 조종의 정혜정 선수예요. 네. 혼자서 출전하는 종목이고요. 선수 네. 한 명이 출전하고 감독, 그렇게 선수와 감독 두 명이 이제 이번에 그 출전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홀로 외롭게 출전하는 정혜정 선수를 아까 만나서 떼학태 떼서 연습하는 정혜정 선수를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받았고요. 정 선수가 내일 시합이 있어요. 그래서 네. 특히나 또 조정 같은 경우에는 카약이나 카누처럼 여러 명이 같이 시합을 하는 게 아니라 홀로 외롭게 싸워야만 해요. 그래서 가장 이 더운 날씨에 떼학태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는 정혜정 선수를 내일 예선전이 있는데 국민 여러분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인기 네네네.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꼭 인기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비인기 종목에서도 외롭게 정말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싸우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고 국민들 많은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인터뷰하신 그 영상은 MBC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아, 건가요? 그럼요. 네. 네. 예. 네. 자, 내일 이제 개막식인데 이제 일정이 선수들마다 조금 달라서 그 일본에 대한 입국 일정 다르잖아요. 많이들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내일이 개막식이라서, 그래서 사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미리 많은 선수들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월요일 날 들어올 때, 수영 국가대표 선수단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유도 이런 탁구 선수단들이 들어왔고, 오늘 이제 역도 선수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개막식을 열고, 이제 이후에도 사실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사전에 들어오지 않고 시합 한 5일 전에 좀 들어오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어서, 한꺼번에 예전처럼 이렇게 전세기를 이용해서 온다거나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나눠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정국님이 레몬 사진 보고 침이 나오는지 물어보셨어요. 아, 예. 그게 굉장히 참 곤혹스러워요. 왜냐면 타액 검사를 할 때, 30분 전부터 물도 마시지만 아무것도 마시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마른 상태에서 그 침을 좀 많은 양을 모아야 돼서 타액 검사를 하는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 해요. 안 나오는 거 억지로 짜내면서 타액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네. 그 현지 이렇게 영상은 오늘 말고도 계속해서 이제 들려주시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현지에서
엔빅뉴스는 이제 도쿄 올림픽에 여러 선수, 우리 대한민국 대표단 선수들의 피땀 눈물을 담고 또 주요 경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졌던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비인기 종목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으려고 이쪽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많이 담아서 한국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 개막식 앞두고도 이제 또 연결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몸 건강히 잘 네, 지내시고 내일 또- 6시에 주경기장 앞에서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지금까지 디지털 뉴스 제작팀의 유충환 기자와 도쿄 현지에서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프리데스크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도쿄 현지 이렇게 라이브로 연결도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건강 조심하고 무사기한 하시라고 얘기했어요. 네. 네. 지금 어서 오십시오. 브릿지가 돌아가는데 후다닥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모르시고. 네, 예. 네. 저 이렇게 유충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안 들리잖아요. 아, 옆에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질문하고 난 뒤에 두 분이서 가만히 있다가 네 이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실지. 예. 네. 그래서 다시 질문하실 때 대략 저런 거 물어보는구나. PCR 검사할 때 레몬 보고 이제 침 나오게 하는구나. 야. 막 이제 그렇게 유추만 역시. 했어요. 안 그래도 레몬 보고 침 나오는 게 무슨 얘기예요?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이제 PCR 검사하려면 타액으로 하니까 많은 양이 침이 나와야 필요하니까 되니까. 레몬 보고 상상하시오 뭐 이런 그 문구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거 보고 정말 침이 나오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물어보시길래 그런 이야기 하는구나 요 정도만 하고 그냥 또, 네. 이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기로 봐야겠습니다. 예. 네. 아직 소개를 제대로 안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뉴스웨이터 김정원 기자. 아, 네. 다시 한번 네. 여러분께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단골 손님이죠. 감사합니다. 고정 멤버인데 뭐 이제 네. 2주에 한 번 보는 네. 반가운 얼굴이죠. 자, 오늘 주제 확 들어갈까요? 워낙 제가 최근 2번 동안에 너무 서론이 길었다. 신청곡부터 해서 퀴즈도 요걸- 내시고 막. 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론부터 이야기할게요. 바로 우주 관광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지난 11일에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자기가 세운 그 버진 갤럭시라는 우주 회사 통해서 우주 관광을 갔다 왔고 네. 이틀 전에 이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도 이제 우주 관광을 갔다 왔거든요. 네네. 일단 관련한 리포트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 1.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블루 오리진의 로켓 뉴 셰퍼드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베이조스와 베이조스의 동생, 82살의 최고령 여성 우주비행사와 최연소인 18살의 물리학과 학생까지 4명의 우주인을 태운 로켓은 3분 뒤 상공 80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로켓과 분리된 캡슐은 카르만 라인이라 불리는 상공 106km 지점, 우주의 가장자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3분여간의 무중력 상태. 캡슐 안에선 탄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1분간의 역사적인 비행을 마치고 캡슐은 낙하산을 펼쳐 서부 텍사스 사막에 착륙했습니다. And touchdown. Welcome back, New Shepard's first human crew.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지난 11일 우주 여행에 성공한 버진 갤럭틱보다 9일 늦게 우주로 향했지만 카르만 라인까지 더 멀리 날아올랐습니다. What you see is it's actually incredibly thin. It's this tiny little fragile thing. And as we move about the planet, we're damaging it.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정확히 52년이 되는 날, 조종사 없이 모든 과정이 자동 제어되는 로켓을 타고 민간 우주인들이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네. 마이크 송님이 더워 보인다고 해가지고 바로 체크해 예. 네, 보겠습니다. 바로 즉각 반영했습니다. 네. 피드백이 녹화 방송 아니라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좀 시원하시죠 이제? 저희는 시원해요. 바로바로 네, 반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제 얼굴 색과 셔츠 색이 너무 대비가 돼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화사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눈에 띄어요. 예. 눈에 띄더라고. 네. 예. 그 영상 보니까 이제 베이조스가 브랜슨이 베이조스보다 9일 전에 이제 그렇죠. 우주공항 네. 먼저 다녀왔고 네. 두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고도부터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브랜슨이 고도 88.5km 상공까지 갔다 왔고
베이조스는 106km까지 올라갔어요. 아 100km 조금 위로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래도. 네. 비행 방식도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버진 갤럭틱 비행선이에요. 리차드 브랜슨 보이시죠? 네네. 타고 있고 여기 보면 일반 비행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네. 비행기 같은 가운데 지금 하나 떨어져 나오죠. 네네. 얘가 이제 어느 일정 고도 올라갔다가 그 떨어져 나와서 로켓처럼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저기 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는 비행선의 가운데 약간 작은 비행선을 끼워갖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분리를 해서 올라가고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난 뒤에 다시 저 비행선을 타고 그 일반 비행기처럼 착륙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무중력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저때 한 2, 3분 정도 했던가 제가 기억이 와. 나고 네. 브랜슨 외에 나머지 3명은 회사 직원이랍니다. 오. 일반인은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베이조스는 저희 아까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영상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로켓하고 똑같습니다. 네. 로켓을 타고 쭉 올라가서 올라가죠. 맨 네. 위에 캡슐이 떨어져 나와서 거기서 우주 잠깐 있다가 그 캡슐이 내려오면서 낙하산을 달고 약간 사막에 떨어지는데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약간 영어로 범피라고 하던데 약간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통통. 통통통 튀면서 음. 그렇게 안정적인 착륙은 아니고 아. 그런 방식으로 일단 그래도 떨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선을 탔을 때 느낌은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나네요. 우주선 로켓에 훨씬 더 가까운 개념이긴 하죠. 네네. 네.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가 가격이에요. 네. 누가 더 비싸요? 일단 버진 갤럭틱은 한 장에 3억 원 정도예요. 음. 물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 블루 오리진은 300억 원이 넘습니다. 300억이요? 네. 아! 그러니까 버진 갤럭틱 비행 시간이 1시간 조금 넘어요. 그럼 약간 10분 단위로 계산을 하면 버진 갤럭틱은 5천만 원 정도 10분에. 네. 그 블루 베이조스는 거의 비행 시간 11분이거든요. 네. 블루 오리진 베이조스께. 블루 베이조스. 그래서 지금 약간 블루 베이조스. 블루 베이글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버진 갤럭틱보다 10분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600배가 비싸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마이크를 좀 당겨달라고 예. 민경아님이 너무 소리가 작게 들린대요. 아, 예. 네네. 조금만 앞으로. 네. 예. 거의 뭐, 네. 예. 10분에 300억 원이면 이게 거의 뭐 서울 아파트 값이 몇 채인지가 한 2, 30채 정도가 그냥 쑥 날아가는 거죠. 이거 너무- 한번 잠깐 10분 정도는 갔다 그럼 이거 오면 너무 우주 여행도 너무 부자 놈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부자 놈 아 그런 부자 분들. 네. 놈들 하지 말고 네. 네 어쨌든 뭐 놈자자니까 네. 부자라 놈자자. 네, 그럼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고 재밌는 분석을 최근 했어요. 네. 뭐냐면 리처드 브랜슨을 비롯해서 그 세계 많은 부자들이 네. 네, 부자들이. 부자들이 네. 우주 여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과거에 이 꼭대기층을 추구해온 부자들의 심리와 되게 비슷하다. 펜트하우스를 펜트하우스를 선호하는 는 되게 비싸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펜트하우스를 바라는 부자들의 욕망은 뭐 기사에 보면 13세기 이탈리아까지 거슬러 가죠. 네. 집 앞에 큰 탑을 세우는 것부터 해서 네. 현대에 들어서는 굉장히 높은 빌딩들, 마천루 경쟁이 이뤄지는데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주가 신분의 마지막 경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해외 여행이 활발하지 않던 시절, 나 어디 미국 갔다 와서 그러면 되게 있는 집 그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외 여행이 보편화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차별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딴 데를 가야죠. 이제 미국 말고. 우주인 거예요, 우주 그게. 그러니까 우주가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배타성의 매력까지 추구가 되면서 부자들이 우주 관광에 조금 관심을 보인다라는 분석을 했어요.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돈 땡땡이죠. 돈지 땡. 돈 자랑. 돈 자랑. 돈 자랑. 이을의 돈 자랑. 네. 돈 지읒 리을은 초성은 아니고요. 똑같아요. 또 그죠, 돈 자랑이잖아요. 네. 초성은 똑같습니다. 저는 안 끼겠습니다. 이 대화. 네. 어쨌든 근데 이게 단순히 우주 여행 가는 것뿐만 아니라 높이도 지금 되게 자랑거리로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블루 오리진, 그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이 트위터에 글을 하나 씁니다. 7월 10일 날 올려요. 네. 이게 리처드 브랜슨 여행 하루 전날 자기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올리냐면 세계 인구의 96%는 우주의 시작은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 카르만 라인인 고도 100km 위부터다. 딱 요 문장만 남겨요. 도발이네요. 해석은 안 해요. 굳이 제가 해석을 하자면 네. 그렇죠. 유럽 국제 항공 우주연맹 등은 고도 100km를 우주라고 하니까
네가 간 건 우주 여행이 아니야. 제 피셜입니다. 그렇죠, 제 그렇죠. 피셜입니다. 네네. 이게 물론 이제 버진 갤럭틱 측 뭐라고 그러냐면 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그리고 연방항공국도 우주는 고도 80km 이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주 관광 상품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정리하면 우주는 고도 100km 이상인데 그 베이조스 말고 브랜슨의 상품은 우주여행이 아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주장을 돌려가게 한 거죠. 돌려가게 한 건데. 예. 탱탱 이렇게 넘어가는 네네. 거죠. 바로. 근데 월트저널이 그 어떤 제목의 기사를 냈냐면 버진 갤럭틱은 정말 우주 회사인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네. 약간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주 가장자리로의 성공적인 비행에도 불구하고 버진 갤럭틱의 장기 비전이 너무 지구에 가깝다. 그러면서 뭐 경쟁사 블루 오리진 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보면 뭐 달 넘어서는 우주 개척을 목표로 하는데 버진의 야망은 기껏해야 스릴 넘치는 관광 그리고 초음속 비행이다 이렇게 약간 비꼬았어요. 물론 브랜슨 회장이 어떤 이 우주 여행 이 산업 분야에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붐업시킨 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뭐 1위라고 더 멀리 나가는 거 아니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이 진정한 우주 회사인지 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어요. 네. 실제 이렇게 보면 그날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그날 야근이었어요. 국제부 네. 야근이라서 버진 갤럭틱 그거를 이제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라이브로 저기 중계를 하더라고요. 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네. 쭉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야, 주가가 되게 올라가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18%가 빠졌어요.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아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플러스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비행 가기 며칠 전부터는 쭉 오르다가 확 빠졌다가 다시 약간 올라온 상태긴 한데 어쨌든 저는 약간 그거 보면서 이게 비행기로 쭉 타고 올라가서 로켓까지 올라가는 건 되게 그럴싸했거든요. 그래서 그 무중력 상태 좀 할 줄 알았더니 제 기억으로는 1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뭘까? 뭘까? 다만 이게 방식이 로켓 방식이 아니고 비행기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좀 일반인들이 약간 이런 수직 로켓을 타려면 훈련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쵸. 중력 가속도 네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우주 갔다는 생색은 내고 싶은데 너무 힘들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버진 갤럭틱 쪽을 선택을 할 것 같고 돈이 많다는 가정하에 네. 무슨 전제는데. 네, 그렇죠. 전제는 네. 한 몇백억 있다는 가정하에 그 말고 진짜 나는 뭐 로켓 타고 우주 가는 느낌을 내고 싶다는 사람들은 블루 오리진이나 스페이스 X 같은 걸 좀 선호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마이크 송님이 그냥 무중력방에서 인터스텔라 봅시다 하셨어요. VR로 보면 되지 뭐. 예. 그렇게 그쵸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굳이. 그런 느낌 조금 네. 들었어요. 또 안마기도 무중력 모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무중력 모드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 있어요. KJ님이 지금도 로켓 실험하는 와중에 폭발을 자주 하는데 아직 안전 보장은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네, 제가 말한 게 너무 좀 위험수위라고 강선모님이 얘기하셨는데, 아까 부자 그 말씀. 그러게요. 돈 자랑 이야기. 돈 자랑. 네. 돈 자랑. 제가 약간 축구를 풀타임 다 봐가지고 약간 화가 쌓였나 봐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약간 좀 그러네요. 아까 들어오지 마자. 제가 시작 전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네. 네. 좀 약간 컴다운하고. 네.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지구와 우주의 경계가 어디냐. 맞아요. 이게 좀 확실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우주가 시작되는 고도가 100km, 이른바 까르만 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네. 물리학자인데 시어도 폰 카르만.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사실 우주의 경계를 계산했던 게 아니고 네. 비행기가 어느 높이까지 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기가 옅어지면서 항공기가 날지 못하는 높이를 처음 계산했는데 네네. 이 지구 대기권하고 외기권은 색깔로도 좀 구분이 되거든요. 네. 제가 사진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사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나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그 우주에서 찍은 그 태평양 상공의 그 지구예요. 보면 지구 위에 파랗게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네. 저기가 공기가 있어 대기권이고 올라갈수록 옅어지면서 까맣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저기 이제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기가 쌓여 있는 대기권에서 바깥이니까 그렇죠. 이제 사진 한 장 더 있죠. 네. 저희 두 번째 사진. 이거는 저기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찍은 건데 네. 일출 모습이에요. 보면 파랗게 가다가 색깔이 쭉 가다가 까맣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냐를 두고 이제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카르만이
1956년에 이 지구 대기권과 우주 경계인 이른바 까르만 라인을 계산을 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100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계산을 했을 때 그 양력,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려면 공기 압력 차에 의해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게 되는데 그 양력이 83.8km까지 존재한다고 계산을 했던 거예요. 아, 그게- 그럼 80km 정도였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100km가 됐느냐? 네. 그리고 왜 까르만 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에 대해서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단순 반올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956년 이건 제피셜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우주 경계가 80이든 100이든 크게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먼 미래구나. 우주를 그렇죠. 논하기엔. 83.8? 야 그냥 100으로 해. 계산하기 편하잖아. 깔끔하게. 라고 했을 것 같다는 게 이건 제 썰이에요. 제 썰. 자, 제 썰이에요. 듣고 네.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그렇죠. 내용이죠. 그렇죠. 김정은 기자의 생각. 제 썰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100km에서 카르만 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냥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다 2018년에 이 하버드 대학의 천체 물리학 교수인 이 조너선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네. 뭐냐면 야 100km보다 좀 낮춰야 돼. 80km로 재설정해야 돼. 카르만 라인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양반이 그 43,000개 이르는 인공위성 궤도 통계를 분석을 해봐요. 해봤더니 100km 이하 고도에서도 인공위성 한 50기 정도가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인공위성이 궤도를 유지하는 최소 고도가 70에서 90km 정도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경계는 한 80 정도로 하자라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러고 난 뒤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80km를 어느 정도 정설로 굳어져요. 그렇게 2018년에 이 논문을 통해서 그러고 난 뒤에 국제항공연맹 이런 데가 심포지엄을 엽니다. 2019년에. 네. 근데 결론을 못 냈어요. 80이냐 100이냐. 네. 이게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맞아요. 그 미국하고 유럽하고 지금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지금 난리냐. 이유가 특별히 그렇게 있나요?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미국은 80, 유럽은 100.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I don't care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대답을 제가 드리기 전에 제가 퀴즈 맛을 드렸잖아요. 아 오늘 또 하긴 하는군요. 아, 퀴즈 하려고 처음이 그래요. 아닐 뿐 아. 퀴즈는 포기할 수 퀴즈는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김민아 아나운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우 예. 아 맞춰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거는 예. 꼭 맞추셔야 되는데 예. 대한민국 영토는 어디까지일까요? 아이 그거 너무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칭한다. 도서? 도서 지역. 도서지요. 그래서 이제 독도는 독도 우리 땅, 하와이는 미국 땅. 그렇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질문 하나 더 갑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영공의 고도는 대한민국 하늘은 어디까지를 우리나라 하늘이라고 아니, 높이로 따졌을 높이로 때. 따졌을 때. 와. 대한항공 비행기가 오를 수 있는 거기까지.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이니까 센스 맞죠. 센스 맞죠.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 무슨 말이냐면 우주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67년에 미국과 당시의 소련, 영국 주도로 우주 협약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우주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이 뭐냐면 우주는 그러니까 그 원문에는 아우터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는 한마디로 니꺼 내 거라고 누가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평화롭게 평등하게 잘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주는 누구 거도 아니잖아요. 우주는 뭔가 그런 국가가 소유한 개념이 아니니까. 그렇죠. 80이냐 100이냐에 따라서 어디까지가 우리 거냐고 얘기할 그렇게 될 수 게 있는 거죠. 있는 물론 게군요. 지금은 덜하지만 이게 지금 우주 개발에 계속 되고 있고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입장에서 보세요. 80km까지만 그러니까 80km부터 우주가 시작이 되면 이거 제 가정입니다. 네. 80km 플러스 0.1mm 딱 고도 상공에서 중국 상공에서 만약에 미국이 뭘 과학 실험을 해요. 중국이 못 따져요. 우리 하늘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거긴 우주니까. 우주니까. 평등한 우주. 평등한 우주니까. 물론 반대로 중국이 또 미국 상공 80km 이상에서 해도 뭘 트집을 잡을 수는 없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지금 보면 이제 우주선이 우주에 갔다가 지구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약간 그 글라이더처럼 활강 비행을 쭉 가거든요. 네. 할 때 다른 나라 상공을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 그 나라 일일이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나 가도 되니? 가도 되니 아니면 뭐 이제 우리나라 영공 통과하려면 얼마 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법적 분쟁들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80이냐 100이냐인데 그래서 미국은 가급적 지금 낮춰놓은 거라는 썰이에요. 네네. 예. 유럽은 100km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앞으로 이런 법적 문제가 더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좀 확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약간 우주 경계선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 명확한 입장을 안 내는 이유가 이런 거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 영소부터 해서 영공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항상 그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퀴즈가 꼭 필요한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뭐 결론을 달려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퀴즈를 내게 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의 환기도 좀 되고. 예. 네. 아니 퀴즈 내셔가지고 저 아재 됐어요. 왜요? 자꾸 저보고 아재래요 우리 푸터팬님이. 퀴즈하고 아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글쎄요, 제가 뭐 헌법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까요? 헌법은 이야기하는 건 아재가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해명 좀 해주세요. 그럼요. 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네. 네. 자, 빠르게 컷 나왔습니다. 네. 네. 자, 2주마다 뵙는 월드나벨 김정원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하루 건너뛰었던 큐시트 산책 노재필 안녕하십니까. 복귀하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어서 뵙겠습니다. 오십시오. 네. 어제 윤효정 기자가 나왔는데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가 네. 뭐 너무 들리던데. 훌륭하게. 그러니까 효정이 잘하더라고요. 그냥 다들 네네네. 낚시 가셨나 보다. 예. 이 더위에 낚시를 갔구나. 자리만 비우면. 이분이 뭐 종종 이런- 낚시를 가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빌로가 TV님이 낚시 좀 했어요? 이러죠. 조만간에 윤효정 기자한테 이 자리를 넘기고 저는 낚시하러 가겠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낚시죠 지금. 오늘 이제 어머, 사직서예요? 어머. 뭐예요 이거? 사표. 아니 퀴즈 자체가 또 이렇게 꺼내오는 건 또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자, 오늘도 이제 신규 확진자를 말씀을 드리면 네. 1,342명. 어제보다 55명이 많습니다. 네. 내일도 한 1,700명 안팎이 나올 것 같고 서울은 근데 3명이 줄었어요. 오. 서울이 444명입니다. 근데 아마 이게 1,700~800명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아무튼 뭐 다들 조심하셔야죠. 네. 잠깐만요. 이 컴퓨터를 이렇게 김종훈 기자가 꺼놓고 가가지고 이제 채팅을 잘 볼 수가 없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대신 일단 삐까뻔쩍님이 좀 읽어드릴게요. 한 달 간 본 거 중에 가장 웃겼대요. 예. 마중울님이 진짜 품고 다니는구나 직장인들의 비애라고. 예. 아니 근데 그 윤효정 기자가 상당히 굉장히 떨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안 나오고 본인이 이제 일종의 어제 이제 제가 휴가여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시청자들의 원성을 들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공포감. 걱정하셨어요 진짜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어제 제가 전화 통화를 했더니 굉장히 밝더라고요. 우리 푸터팬님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그러면서 두목을 찾지 않았다. 네네 그러면서 저한테 낚시 자주 가시라고 네, 저한테 맡기시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강선모님이 월간 낚시로 이직이라고. 예, 조만간 낚시 뭐가 하나 네. 또 라이브 네. 여실 것 같아요. 채널 개설이 임박했다. 노잼필의 낚시 세상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델타 변이가 왜 센가라는 네. 기사를 준비했는데 오.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40% 정도가 델타 그러니까. 변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배종으로 계속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바이러스 양이 1,200배가 많대요. 기존의 바이러스. 1,200배요? 네네. 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바이러스 양이 많으니까 잠복기도 이제 짧은데 3.7일 기존 바이러스보다 이틀 정도 짧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말까지 이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막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네. 아무래도 좀 거리두기를 통해서 좀 이 델타 변이의 확산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심태선님께서 낚시 채널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들. 네. 사실은 제가 그걸 한번 옛날에 4년 전에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앞서 나갔네요. 4년 전에 인터넷 낚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다가 완전 까였는데 시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낚시터에서 시사 토크를 하는 거죠. 물고기 잡으면서 아, 갯바위에서. 그럼 시끄럽다고 쫓겨날 것 같은데. 아니 갯바위니까 이제 파도 소리 좀 아. 치고 이렇게 바위에서 그때 제가 이제 유시민 어떤 전 장관이 유시민 전 장관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섭외해서 제가 저랑 같이 밀도 있는 어떤 시사 토론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너 낚시 회사 돈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기회가 된 거지? 아, 이러면서 들켰다. 들켰어요 제가. 그래갖고 아 빠르시네요, 아우, 국장님이. 네네네. 아 역시. 물론 뭐 제가 섭외한다고 뭐 유시민 전 장관이 왔었겠습니까만서도 이제 그 당시 국장님께서 그 꽁돈으로 낚시하려고 이제 왜냐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낚시 예. 자체가.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회사 직전까지 어떻게든 그 코너를 좀 한번 열어보세요. 예. 많은 분들이 저는 기대하고 뭐 계신데.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예. 또 박성대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메일도 좀 보내주시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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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름도 마이크송님이 노제필의 노잼 시사 낚시 채널 괜찮네요. 오. 노잼 시사 낚시. 괜찮네요. 네. 자, 그다음 일본 아까 주한 기자 고생하고 있는데 내일이 이제 개막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지금 사실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2021 도쿄올림픽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2020이에요. 네, 2020.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1년 연기가 됐는데 그냥 2020으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그 네. 구독자분들 중에서 댓글로 왜 2020이냐라고 이제 따지시는 네네네네. 분들이 있는데 2020이 공식 명칭이어서. 네. IOC한테 따지셔야 됩니다.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최근에 유로 그 대회도 유로 2020이라고 대회 타이틀이 나갔었잖아요. 또 유럽 축구에 또 어떤 팬이신가 봐요. 아, 우리가 좋아하죠. 아까도 네. 축구 그 TV 앞에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예. 아침마다 안 눈이 보겠어요? 이렇게 빨개가지고 밤에 축구 보느라고 이렇게 피곤하게도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도표는 그냥 네. 제 시간에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베 전 총리가 개막식을 오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비난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아, 야, 마리오 유치는- 부장까지 놓고. 유치는 본인이 유친이 해놓고서. 본인이 해놓고 또 굉장히 그걸 치적으로 삼았던 사람인데 뭐 이유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좀 도쿄 올림픽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스폰들이 또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비겁함의 극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네. 제가 봐도 좀 이해는 안 가요. 지금도 뭐 또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왜 안 오겠다고 하는지. 또 개막식 총 연출자가 해임됐는데 이 연출자가 개그맨 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옛날에 98년도 꽁트에서 유태인 대량 학살 놀이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여기 지금 줄줄이 네, 그런 사람이 줄줄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네네. 우명 네. 감독도 최근에 네, 학폭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뭐 저주받은 올림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음. 아무튼 뭐 그렇죠. 예. 자, 그래도 이제 저기 네. MBC 개막식은 또 시청해 주셔야죠. 하셔야죠. 개막식이 근데 관중은 없는데 그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그러니까 또 굉장히 또 많은 볼거리가 있을 테니까. 네. 자 그리고 저희 또 유튜브 채널에 그 앞으로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 하이라이트 영상을 저희가 또 빠르게 올려드릴 테니까 경기 못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다양한 경기를 또 즐겨주시면. 네. MB에서도 MB도 하이라이트 계속 보시고. 올릴 테니까 많이 네. 봐주세요. 네. 자 이재명 지사가 오늘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어요. 음. 청년들한테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저기 한 달에 200만 원이 아니고 1년에 200만 원. 또 국민들한테도 단계적으로 올려서 1년에 100만 원을 주겠다. 1년에 100만 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재원을 확보하겠다 얘기했는데 네. 당장 이제 그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오늘 뭐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뭐 이게 무슨 푼돈 주면서 무슨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냐 뭐 이런 비난도 있었고. 네.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돈 그러니까 재원이 한 200조 된다고 그래요. 쭉 주게 되면 네. 그 200조 나한테 주면 서울 같은 도시를 전국에 5개 만들겠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떤 이슈를 선점당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반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물놀이 하려면 백숙시켜라. 아직도 이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계곡 가면 이거 다 없어지지 않았나요? 아직도 있대요. 음.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현장을 보여줄 텐데 네. 백수가 안 무더- 먹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놀이 못 들어가는 하러? 거고 무더위에 좀 더위 피해서 가시는 분들이 음식을 강매당하는 그렇죠. 뭐 이런 자릿세 상황. 개념이잖아요, 사실. 네. 자 그다음에 대체육이라는 게 이제 가짜 고기잖아요. 가짜 네. 고기. 가짜 고기 저희 경제팀 기자들이 먹방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 파는 대체육을 사가지고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먹어봤더니. 먹어봤더니 이러는데
저 굉장히 이 그 경제팀에서 이 아이템을 오늘 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죠? 왜? 먹방은 제가 잘하는데 연락도 없이 예. 본인들이 그냥 찍고 말았어. 아, 네. 아무튼 뭐 아쉽네요. 경제팀의 말에 따르면 굉장히 재밌대요 아이템이. 오. 네,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그 대체육 시장이 1조 3천억이나 된대요. 왕앵커 나왔대요. 끝나겠어요. 네. 오, 예, 예. 자, 저희 준비한 서 여기까지고 내일은 좀 일찍 저희가 찾아뵙죠? 네. 6시에. 6시입니다. 예, 네. 일찍 와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